오늘은 리딩 파트 3에 나와 있는 지문을 같이 한번 해석해 볼 텐데요. 문법적인 내용도 조금 가미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요 A 단락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해석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The first record of chewing gum dates back to Finland about 5,000 years ago. 이렇게 나왔죠. 자, the first record라고 했으니까요. the first는 이제 처음이라는 의미고요. 최초의라고 해석하면 좀 더 자연스럽겠죠. 최초의 기록이 되겠네요. 어떤 것에 대한 기록이냐면 chewing gum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chewing gum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풍선껌이나 이렇게 씹는 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껌에 대한 어떤 최초의 기록은 dates back to라고 하는 게 하나의 동사가 되겠네요. date라는 건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s가 붙었다는 단서를 통해서 이게 동사의 어떤 3인칭 단수형으로 쓰였구나 라는 것도 유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이제 최초의 기록이 되는 거고 date, s가 붙은 것은 3인칭 단수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간다. 날짜가 back 한다는 얘기는 그 뒤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요. 약 5,000년 전 핀란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최초의 껌의 역사가 거의 핀란드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장은 Neolithic period chewing gum was made of bark tar and was widely utilized for its antiseptic and medicinal properties. 이렇게 나왔네요. 자, Neolithic period chewing gum까지가 또 주어가 되겠죠. Neolithic period는 neo라는 요 앞에 나온 접두사는 이제 new라는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period는 이제 우리 기간을 얘기하는 어떤 시대나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석기를 일컬어서 우리가 Neolithic period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이 추인검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여기도 나오죠. was made of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료나 물리적인 재료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었을 때는 비동사 made 다음에 전치사는 of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것으로 만들었을 때는 of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화학적인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는 be made from을 쓰게 되고요. 물리적인 경우에는 be made of를 씁니다. 그래서 bark tar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죠. 나무 껍질, bark가 나무 껍질인데요. 나무 껍질에 있는 타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bark tar이라는 단어를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겠죠. 어떤 그냥 물질이라고만 이해하셔도 해석하는데 크게 문맥상의 어떤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또 뒤에 두 번째 동사가 나오네요. 첫 번째 동사는 was made of였고요. 두 번째 동사는 was utilized. 그죠? 이게 두 번째 동사가 되겠네요. 자, widely라는 말은 넓게가 되겠죠. 넓게 utilize 되었다. utilize라는 건 사용하다 라는 뜻인데 비동사와 PP 형태로 쓰였다는 걸 보시게 되면 우리가 수동태로 적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하였다가 아니라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넓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냐면 무엇을 위하여 for 나왔죠. 그것의 antiseptic이라는 말은 이제 항균 또는 살균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목적이 있어요? medicinal 이건 이제 의학적인 목적이죠. 그런 property라고 나왔네요. property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property 그러면 이제 재산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property가 이제 어떤 속성이나 특성, 기질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균적인 목적인 특성이나 의학적인 그런 속성을 위해서 널리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바로 무엇이 이 추인검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된 목적에 대해서 밝혀졌고요. 그 다음 문장 보실게요. In America, 미국에서는요. 아까 이제 핀란드의 어떤 유래, 핀란드에서 출발한 껌의 유래를 언급을 했고 신석기 시대에는 어떻게 사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볼게요. 자, chewing gum was first introduced to settlers by the American Indians who chewed resin made from the sap of spruce trees. 이렇게 나왔네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추인검이요. 최초에는 was introduced 소개하였다가 아니라 소개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 수동태죠. 비동사의 ed 형태가 같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소개가 되었습니다.
settlers라는 건 이제 정착민들을 말하는 거죠. 정착한 사람들. by the American Indians. 미국의 어떤 원주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who라는 관계대명사는 어떤 원주민들인지를 수식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who chewed resin made from the sap of spruce trees. 자, 여기 made from the sap of spruce tree까지도 가로로 묶어서 앞에 나와 있는 resin을 수식해주는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made라는 건 여기서 동사로 쓰인 게 아니고 이제 pp형 과거 분사 형태로 쓰인 거죠. 동사가 아니라 분사로 쓰인 거고요. 분사라는 개념은 이제 동사랑은 좀 달리 어떤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ade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만들다, 뭐 만들었다 과거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과거 형태를 보시면 분사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둘 중에 그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해석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들었다. 자, chewed resin. resin이 만들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resin이라는 거는 이제 좀 어려운 뜻인데 이건 수액이나 어떤 수액 말고도 뭐 수지라고도 하는데요. 아, 수액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송진이네요. 송진이나 수지 이런 것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송진이 만든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송진이라는 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로 가져가야 되는 게 좀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로 쓰였구나 이렇게 유출하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 이번엔 from이 나왔네요. made from. 제가 아까 말했죠. 화학적인 어떤 성분으로 뭔가가 구성이 될 때는 from이라는 전치를 쓴다. 그래서 spruce tree라는 거는 어떤 이 나무인지는 모르셔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spruce tree는 이제 전나무라고 하는데요. 전나무의 이 sap, 수액, 그죠? 전나무의 수액으로 만들어진 송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어렵죠. 그래서 영어는 보통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기에 수월하시다. 그래서 전나무의 수액으로부터 만들었다가 아니라 만들어진 하면서 수식해 주는 거죠. 만들어진 송진을 씹었던, 그죠? 씹었던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 아메리카 원주민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정착민들, 미국에 온 정착민들에게 소개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죠? 이 구조가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인디언들, 원주민들에 의해서 미국에 들어온 정착민들한테 이런 껌이라는 것들이 처음에 이제 도입이 되고 소개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fter World War II, 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chewing gum was made of 또 나왔죠. 만들어졌습니다. 뭐로 만들어졌냐면 이번에 이제 만들어진 그 어떤 원료가 바뀌는 그런 모양새죠. chewing gum이 뭐로 만들어졌냐? A latex sap substance called chicle 이렇게 됐죠. 이걸로 만들어졌대요. 라텍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텍스가 맞습니다. 라텍스의 수액 substance가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alled도 이제 물질이 불렀다. 말이 안 되죠. 물질이라는 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부르거나 이렇게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과거 분사인 pp 형태로 쓰였겠구나. 그럼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클이라고 불리어진, 그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수동태니까. 시클이라고 불리어진 그런 어떤 라텍스 수액 물질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만들어졌던 물질과는 좀 다른 그런 원료가 사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뭐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바크 타르. 나무 껍질에 있는 그 어떤 타르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이제 추잉검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이 라텍스 수액 물질로 추잉검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which has been steadily engineered and replaced by the synthetic rubbers and artificial sweeteners that allow for greater flavoring, coloring, and texture. 이렇게 길게 문장이 나왔죠. 그리고 그것이라는 건 앞에 있던 그 문장 전체를 의미하는 것도 되고 이 치클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앞 문장 전체를 받아줄 건지 이 위치가 앞에 있는 치클을 받아줄 건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 했냐면 has been steadily
꾸준히 steady라는 건 꾸준히라고 해석이 되겠죠. steady가 이제 꾸준한 이런 뜻이니까 꾸준히 engineer 됐대요. 여기도 비동사와 PP 형태가 있으니까 수동태예요. engineer라는 건 이제 뭐 개발하고 발전하고 개량하는 거죠. 그래서 개량되었다. 그 추인검이 계속 이제 발전하고 이제 개량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또 PP가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비동사 플러스 engineered, 비동사 플러스 replaced. 동사가 두 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체가 되었다가 되겠죠. 대체했다가 아니라 대체되었다. 뭐에 의해서 대체가 되었냐면 synthetic rubber에 의해서 대체가 되었대요. synthetic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합성이라는 뜻이죠. 합성의, 그래서 우리가 왜 엔진 오일 갈거나 할 때도 뭐 신테릭 오일이냐 합성이냐 뭐 아니냐 이런 거 따지는 것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신테릭은 합성 고무, 러버리 합성 고무로 대체가 되었고요. artificial은 인공적인이라는 뜻이죠. 인공 스위트너, 스윗하게 해주는 것들, 달게 만들어주는 것도 보통 감미료라고 하는데요. 설탕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인공 감미료 그리고 합성 고무에 의해서 대체가 되었다. 점점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원료들로 이제 좀 더 개량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냐? 또 수식어 대시 나오면 또 앞에 있는 이제 선행사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수식해 주는 거죠. That allow for greater flavoring, coloring and texture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인공 감미료도 그렇고 이런 합성 고무들이 어떻게 해줬냐면요, allow for 해줬대요. 뭔가를 허락해줬대요. 어떻게 되게 해줬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게 해줬냐면 더 훌륭한 flavor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제 맛이나 어떤 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coloring은 색감을 얘기하는 거고요. texture는 이제 질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맛이던 모양이던 점점 더 훌륭하게 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껌의 어떤 유래, 역사들이 처음에 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갔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번엔 이제 현대로 넘어왔네요. Modern chewing gum, 여기까지 주어져. Hardly resembles its predecessors in appearance and flavor. 좀 어려운 단어가 또 보이는데요. Hardly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Hardly라는 단어는 요거는 이제 준부정어라고 그래서 사실상 no나 not이나 never 이랑 같은 의미로 해석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I hardly라는 단어는 no, not, never 요 의미, 그러니까 이제 부정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걸 반영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 뒤에 있는 동사에 대해서 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의 추잉검이라는 것은 리젠블하지 않는다, 리젠블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리젠블은 무엇을 닮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앞에 hardly가 있으니까 닮지 않았다, 닮지 않은 모습 형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뭘 닮지 않았냐면 그것의 predecessors, 요거는 이제 전임자 뭐 내지는 뭐 조상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예전의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이전의 것 또는 뭐 선조 이런 뜻도 있고요. 조상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것이라는 건 예전의 예전 껌들의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뭐 신석기나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그런 껌들의 형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것들을 리젠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측면에서? appearance라는 건 이제 외형이죠. 외모나 외형. 겉으로 보이는 것도 다르게 생겼고요. 맛도 달라졌다. 이렇게 의미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It has also gained. 그것은 또한 gain했다는 건 얻었다는 얘기죠. 뭘 얻었냐면요. on이라는 부정 접두사가 보이네요. unprecedented popularity. popularity가 인기라는 뜻이잖아요. precedent라는 요 의미를 먼저 가져가셔야 돼요. precedent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predecessor이랑 연결이 되는 단어인데요. precedent는 이전의 또는 뭐 전례의 이런 뜻이에요. 전례의 이전의 이런 뜻인데 on이 붙었으니까 전례 없는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없었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인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껌이라는 것이요, 요 modern chewing gum, 현대 시대의 요 지금 시대의 추잉껌이라는 것은 이 unprecedented popularity를 얻었다. 즉 전례 없는 이례적인 그런 인기를 얻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becoming a $20 billion industry in North America. 미국에서 $20 billion 달러짜리 그런 산업이 되었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의 200억 달러 규모가 되겠네요. 20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산업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추잉검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A 지문에 먼저 이제 제시가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 껌이 어떻게 사용될 것이며 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례나 이걸로 관련된 산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에 또 연결해서 한번 올려보겠고요. 리딩 파트 3 또는 파트 4 요청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샘플 강의를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같이 영어 해석으로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listening.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